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입니다. 얼마 전 한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이가 1인실에 들어갔는데 이 보험이 있기는 한데 보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1인실 특약이 빠져 있었습니다. 태아보험은 가입하면 끝이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성했느냐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가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청구 경험을 바탕으로 꼭 챙겨야 될 특약과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위협에 노출됩니다. 특히 출생 초기에는 면역력이 아무래도 약하고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임신 초기부터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쭉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30세 만기가 맞는 분도 계실 수 있고 100세 만기가 더 잘 맞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선 30세 만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100세 만기의 장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100세 만기의 장점은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납입으로 보험료를 모두 끝내두었다면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100세까지 유효한 보험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보험을 새로 준비할 때 기존에 부모님께서 해주신 보험이 있다 보니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선 추가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부모님이 어릴 때 납입을 끝내주고 아이에게 평생 보장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단비처럼 성인까지 필요한 보장은 100세 만기로, 태아 특약이나 소아기에만 필요한 특약은 짧은 만기로 혼합 설계 방식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100세 만기로 가성비 있게 설계 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맞춤 설계안 준비해 두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기준인 30세 만기는 어떤 분에게 맞을까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품으로 접근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30세 이후에는 그 시점에 맞는 보험으로 새롭게 준비를 한다거나 전환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 걱정은 계약 전환 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세 만기 태아 보험은 만기 시점에 별도 심사 없이 아이의 병력과 관계없이 성인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특약을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만 필요한 특약들, 입원 일단, 소아암, 특정 특약들, 선천 이상 보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짧게 설정해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유지하시고요. 필요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좀 컸다라고 하면 유연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성인까지 필요한 핵심 특약들이 있죠. 3대 진단비라 해서 암, 뇌, 심장 진단비, 후유장애, 수술비 같은 건 만기를 길게 가져가서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든든한 보장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설계안은 임신 11주차 기준이에요. 출생 후 보험료는 34,490원으로 가성비와 실효성, 실제 청구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한 구성입니다. 다만 이 설계안이 모든 아이에게 딱 맞는 정답은 아니에요. 가족력, 건강 상태, 보장 강화 여부에 따라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나 제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첫 번째는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으로 혹은 정신, 육체적인 훼손이 남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장애 지급률 3% 이상 발생 시에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놀다가 크게 다쳤는데 후유장애가 15%가 넘었다면 가입금액의 1억 원인 15%를 곱했을 때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추가 장애가 나오면 각 부위별로 따로 지급이 되고요. 장애 정도가 더 심해진다 하면 기존 지급액과 차액도 추가 부상합니다. 이 기본계약이라 필수로 포함되며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약이에요. 피보험자, 즉 우리 아이에게 아래와 같은 중대사항이 생기면 이후에 남은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고요. 보장은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이거나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3대 중대 질병이죠. 그리고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양성뇌종양,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등 이런 부분으로서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면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인데요. 아까 면제랑은 살짝 달라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요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요. 유사암 진단 시에 가입 금액의 12배를 남은 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합니다. 골절 진단 담보, 치아 파절,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치아가 깨진 경우까지 모두 보장을 하는 골절 진단입니다. 근데 골절 진단 옆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다면 이 치아가 깨진 경우에는 골절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실금이 난다거나 자연 분만 중에 쇄골 골절이 생긴 경우 두 특약 모두에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합산 50만 원 정도로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치아가 깨진 경우라면 첫 번째 담보에서 2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시에 보장이 됩니다. 유소하기에는 성인보다 화상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도 있는 만큼 태아보험 설계 시 반드시 포함하는 걸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은 뜨거운 김이 나오는 밥솥이나 전기포트 등 이런 부분에서 호기심 때문에 손을 뻗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상에 대한 담보를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화상보다 더 심각한 중증 화상 부식 사고에 대한 추가 보상도 같이 구성해 주시고요. 보험료 대비 보장이 탄탄하니 가성비 좋은 특약이라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상해로 입원 시에 최대 180일까지 하루에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병원이든 의원이든 보장이 되는 거죠. 성장기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우리 어릴 때만 생각해도 엄청 뛰어놀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쳤을 때 입원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포함하시고요. 참고로 우리가 1인실이라고 부르는 이 상급병실 있죠. 이거는 실비에서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상이 돼요. 그리고 50% 한도고요. 그래서 실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어놀다가 혹시나 흉터가 남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 기억에 남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흉터가 한번 남으면은 지금 어릴 때만 남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중요하게 구성하는 특약이죠.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육체적 훼손이 남았을 때 보장합니다. 이 태아보험에서 이 특약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요,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이에요. 뇌성마비 후유장애가 남거나 다은 증후군으로 후유장애가 남거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보장이 되고요. 30대 만기로 설정하면 보험료도 저렴하니 반드시 포함하시길 바랄게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 진단 시 최초 1회 안에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화기에 생길 수 있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같은 소아암 리스크를 대비해서 최초 한도인 1억 원으로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음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 유사암 진단 시 보장을 하는 특약인데요. 일반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서 최대한대로 처음부터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예요. 백혈병, 림프종, 중추신경계암 등 다발성 소아암 진단 시에 5천만 원을 추가 보장합니다. 앞서 일반화 진단 시에 1억 원과 함께 준비하시며 소아 백혈병 진단 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뇌와 심장에 대한 담보예요. 이 뇌혈관 질환 담보는 뇌혈관 진단 시에 진단금을 지급하는데요.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도 20%인 4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다음은 심장 담보예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진단 시에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앞서 말씀드린 계약전환 제도를 통해서 100세까지 가져갈 걸 감안하며 두 담보 모두 꼭 필요한 담보고요. 보험료도 부담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담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쉽게 암 진단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을 치료받는 경우 보장합니다.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도 가입 금액이 20%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효율적인 특약이에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음은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 하나입니다. 수족구, 원인불명의 고열, 감기나 폐렴처럼 여러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입원 1일에서 30일 동안은 하루에 3만 원, 그 다음에 또 180일 한도에서 3만 원이 나와서 최대 6만 원까지 받고요. 이후에 31일째부터 180일 입원하는 동안은 3만 원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원 규모, 다인실, 1인실 구분 없이 보장이 된다는 점. 아까 상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인실 입원 시에는 실손보험에서 기존 병실료의 최대 50%까지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인실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치면은 이 부분에서 실비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부담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 입원 일당 특약이 그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1일에서 30일 특약을 증액해서 보상 강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1인실 입원 특약인데요. 신생아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 위험이 낮은 1인실 입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도가 낮다 보니 이 부분 꼭 같이 구성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질병수술 특약인데요.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가입 금액을 보장하며 선천적인 질환, Q코드까지 보장되는 게 핵심이죠. 과거에 있던 1에서 5정은 수술의 복잡도와 중증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해줘요. 근데 이 6종에서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 포함이 됐습니다. 쉽게 혀 유착증, 대설증, 선천성 음낭수정, 피부 선천 기형 등 이 중에서도 혀 유착증 수술, 즉 설소대 수술이 이 특약에서만 보장이 돼요.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는 선천성 질환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반드시 Q코드가 포함된 1에서 6종 수술비로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고요. 다음은 팔제장애 진단담보입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이 8가지의 장애 진단 시에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자주 접하는 사례가 있어요. 발달 지연으로 언어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경우 질병 코드가 R코드면 비급여 치료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만 F코드로 진단받으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이때 바로 팔대장애 진단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시다면 꼭 함께 구성해 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음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라 해서 일배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대물 및 누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능한 핵심적인 태아 특약.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특약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시기를 놓치면 가입을 할 수 없는 특약들입니다. 자, 저체중아 입원 일당인데요. 아이가 2.5kg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의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3일째부터 하루 5만 원을 보장합니다. 질병 입원 일당만으로도 이 상황을 충분히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구성하는 걸 권장드려요. 다음은 선천적인 장애 진단 시에 그 종류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특약의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청구를 도와드린 분들 중에 사경, 심실주격 결손, 다지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태아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니 반드시 포함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다음은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출생 후에 1년 이내에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기존 질병 입원 일당과는 별도로 추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중복 보장을 통해서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 어떤 분들은 니큐트락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출생 직후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원하게 되면 인큐베이터의 이용보다 병원비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꼭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성비 담보인데요. 발생률은 낮지만 발생했을 때 치료비가 매우 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에요. 흔히 이식들이 많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모야모야병 개조 수술비, 인공아우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까지요. 보험료 대비 보장률이 높은 특약이죠. 자, 다음은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보장 구성의 효율이 달라지고 이후 보험금 청구나 사후 관리의 질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팩트체크 전문가 팀은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를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아직까지도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이 전문성과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은품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보험업법에 따르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은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벌금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보험인 만큼 사은품보다는 보험금을 정확하게 청구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오늘은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팩트체크 전문가팀은 단순히 보험을 판매하는 걸 넘어 고객 한 분 한 분의 필요성과 가족력, 재정 상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서 가족분들의 재정 상태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교나 맞춤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이나 영상 상단에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